네, 이렇게 장도혁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메시지를 놓고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딴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죠.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장도혁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좀 믿어줄 수는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끼리는 적의 언어가 아닌 동지의 언어를 쓸 수는 없습니까?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원 영생,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합니다. 네, 양양자 조광환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서 다른 목소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놓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당의 어떤 조사에 대해서 조작이자 보복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과한 거 맞냐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라는 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사과의 의미는 당시에 이제 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여당의 대표를 했죠. 대표를 한 사람으로서 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논란과 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예. 이 제1야당이 이렇게 선거에 무관심한 정당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 내부 문제로 인해서 벌어졌던 문제. 보통 정치인은 이 책임이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과를 한 것이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에서 사실상 어떤 조작이 됐다고 지금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윤리위원회에서 낸 결정문을 보면 거기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하는 거죠. 즉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인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이 예. 부분에 대한 사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지금 이 지난 총선 그다음에 대선 전부 다 국민의힘 패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6.3 지방선거가 4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럼 보통 지금 여당은 이제 막 후보들 나오고 지금 오늘 우상호수 사퇴하고 막 이런 선거 움직임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이 단식과 또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개혁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선거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 지면은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김병기 의원의 그 제명에서 봤지만 네. 김병기 의원은 돈 받고 갑질하고 뭐 등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원 게시판에 익명당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해서 이쪽은 제명까지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당에서 워낙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뭐 악어의 눈물이다. 역대급 여의도 금쪽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사과 이후로도 이제 봉합은 전혀 안 되고 더 쪼개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 봉합이 가능할까요? 좀 더 나아가야 봉합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 단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온전히 사과로 들리진 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멘트가 정치보복이다 또는 조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조작이다. 저는 조작이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한동훈 대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 부분은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예. 나머지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분명한 사실관계 확정 절차부터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전체 다 해가지고 조작이다라고 하니까 예. 그럼 당장 그럼 사실 검증하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논쟁의 대상으로 가는 이런 발언이어서 좀 아쉽다. 왜냐하면 그냥 깔끔하게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르지만 내가 그 당대표로서 내 가족이 연루됐다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넘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피해자라는 취지잖아요. 나는 정치보복의 피해자, 조작의 피해자. 조작 감사의 피해자다. 그렇죠. 피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 또는 누군가는 또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가 그래 이 양보하고 넘어갈게. 이런 정도의 의미가 포함된 메시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던 뭐 일각에서는 추가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를 좀 만나야 된다. 직접 찾아갔으면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네. 어떤 이 일말의 정치적 책임을 다 지고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셔서 또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모두 저는 보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장동혁 대표 단식장 찾아가라 이런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 이은정 위원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의 단식장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진들이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단 했습니다. 예. 정정을 했고 아마 일부 이제 의원들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에 오늘 이제 심사가 있었어요. 예. 김종혁 전 최고가 나가서 오늘 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 그런 식으로 일단 징계를 하고 이 부분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가서 그냥 격리하고 악수하고 해서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명 조치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방문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달력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 5일째고요. 21일이 되면 단식 일주일째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인 23일에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일주일이 많이 남긴 했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생각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을 한다면 두 사람 간의 어떤 화합, 통합 이런 거 가능할까요? 제가 단식을 권하지는 않지만 동조 약간의 항의, 동조 단식 짧은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두 분이 같은 행보를 하는 모습을 당원들께 보여주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단식에 좀 그렇죠. 며칠이라도. 이게 오랜 기간 단식이 아니고 예. 짧게라도 약간 농성 비슷한 것을 같이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재심이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이게 최고위 의결을 해야지만 징계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징계가 아닙니다. 윤리 의결만 있는 상태라서 예. 재심을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해주면 그러면 뭔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는 최고위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결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징계가 확정된 뒤에 당대표가 그 징계를 취소하거나 중지하든지 정지하든지 이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재심 거쳐서 뭔가 이 푸는 왜냐하면 당대표나 최고위라도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간 의사가 주고받게 되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풀릴 해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야 된다. 가서 며칠이라도 동조 단식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명웅 콘서트라 쓰고 힐링이라 읽는다. 다녀오신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명웅 씨의 아마 팬들이 남겨주신 댓글이셨습니다. 취재를 안 했다면 양심 고백도 없었을 듯 아마 임성근 셰프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내용 조금 더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자료 없는 청문회 시간 보내기다. 네,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 파행에 대한 댓글이셨고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속내가 궁금하다. 김명기 전 원내대표 일주일 만에 마음 바꾼 것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댓글인데요. 3명의 진술이 다를 때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지? 이건 아마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 같은데 내일은 강선우 의원의 경찰 소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